안 되는 사람들은 10가지가 되는 이유가 있어도 한 가지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안 해요. 안 될 이유를 찾아가면서 안 해요.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한 거라서 내 탓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 해보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또 그 경험치를 가지고 계속 성장을 한단 말이죠. 결론은 딱 6글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2009년도에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아르바이트 하면은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벌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집 근처에 있는 통신사의 고객센터 상담원을 하면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종이랑 막 엑셀 같은 것들을 직원들한테 나눠주면서 이걸 보고 전화가 오면은 고객들한테 안내를 해줘라.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안내를 해줬는데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죠. 그렇게 잘못 안내를 하면은 이 콜을 듣고 평가를 하시는 강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 점수를 깎아요. 그리고 급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싫어가지고 엑셀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함수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한 요금 계산기 같은 거를 살짝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만들어서 썼는데 우연히 이걸 동료 직원들한테까지 퍼지게 되면서 제가 만든 결과물이 직원들이 써서 효율이 올라가고 그분들의 뭔가 등급이 올라가서 급여도 조금씩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몇 달 정도만 일할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눌러앉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사실 한 10년 가까이 일을 했어요. 나중에 우연한 기회로 정규직 전환도 되고 여기서 만난 분이 제 와이프가 돼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게 됐던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상담을 한 1, 2년 정도 하다가 요금 계산기 같은 걸 만들었던 것을 계기로 상담을 그만두고 거기에서 엑셀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첫째가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 급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뭔가 부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떤 걸 부업을 해야 되나, 뭐 배달을 해야 되나, 뭐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뭐 그때 이제 쿠팡 나와서 쿠팡을 해야 되나, 대리운전을 할까. 근데 체력도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니고 할 줄 아는 게 엑셀밖에 없다 보니까 엑셀로 뭔가를 해보자 라는 게 됐었는데 지금은 다들 아실 거예요. 크몽이라는 재능 판매 사이트가 있죠. 근데 이 당시가 굉장히 초창기였습니다. 이 날이 제 와이프가 첫째를 진통을 해서 병원에 갔었던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막 진통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크몽으로 엑셀로 뭐 도와달라 뭐 이런 문의를 처음 받고 제가 이 10,000원짜리를 하기 위해서 진통하고 있는 와이프 옆에서 노트북으로 쪼그려 앉아가지고 엑셀로 뭔가를 만들어서 보냈던 그게 저녁 7시였는데 그리고 나서 한 5시간 뒤에 와이프가 출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하고 이제 캡처를 해놓고 가지고 있는데 이 날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엑셀이라는 것으로 내가 회사의 월급 외에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증명했던 첫 계기였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엑셀을 굉장히 제가 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로 돈을 벌어보자 라면서 부업에 굉장히 좀 매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나를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나를 알려야 되니까 이게 뽐뿌라는 사이트인데 이런 사이트에 제가 막 글을 썼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10,000원에 해주겠다. 제가 이 당시 내 남는 모든 시간을 이런 외주나 부업에 시간을 쏟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부터 계속 이렇게 엑셀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버는 부업을 했었고 뭘 만들어주고 뭔가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14, 15, 16년 계속 시간이 흘렀어요. 본업을 할 때도 엑셀을 하고 끝나고 나서도 저녁에도 계속 저는 거의 엑셀만 했었어요. 그래서 10,000원에 판매했던 거를 이제 뭐 20,000원으로 조금 금액을 올리고 제가 이 당시에 여의도에서 일을 했었는데 9시부터 6시까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7시부터 9시까지는 회사 근처에 카페에서 과외를 하고 바로 이어서 9시부터 11시까지 또 2차 과외를 했어요. 그리고 밤 11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12시가 됐는데 들어가면은 또 이것저것 개발해달라,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외주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12시부터 막 새벽 2, 3시까지 계속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 4시간 쪽잠 자고 또 출근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한 몇 년 동안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 당시는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좀 생각이 강했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10,000원만 받아도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10,000원은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점점 20,000원, 30,000원, 40,000원 막 늘려가면서 제 몸값을 조금씩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이트가 뽐뿌라는 사이트였는데 여기에만 글을 올리니까 뭔가 문의가 들어오는 게 좀 한정적인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나를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중고나라는 물건을 파는 곳이잖아요. 제가 여기다가도 엑셀 과외합니다 막 이런 글을 썼어요. 캡처에는 없지만 뭔가 제가 쓸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공간에는 저를 막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를 여기저기다 탁 뿌려놨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중고나라를 보고 엑셀을 과외한다고 연락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뭔가 걱정을 해서 실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야, 중고나라에 올린다고 그게 뭐 연락이 오겠어? 근데 뭐 여기 글 올리는 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올려보는 거예요. 쪽팔릴 수도 있고 창피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것보다는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막 저를 계속 스스로 셀프 브랜딩 마케팅을 했던 거죠. 금액도 이제 시간당 4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때 진짜 별별 것들을 다 많이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그러다가 이제 첫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퇴사를 하고 이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달 지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온라인에 글을 썼어요. 이때부터는 진짜 자신감이 막 하늘을 찔러요. 전문가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창피한데 이때는 사실 본업보다도 이런 부업이나 강의, 과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이 본업 회사 연봉보다도 더 많아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거의 한 2009년부터였으니까 10년 정도 걸렸었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가 터졌죠. 2020년도에 제가 과외를 하는데, 보통 카페에서 과외를 하는데 저녁 9시면 카페가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저는 과외는 해야 돼서 어떻게 했냐면은, 모텔에서 과외 해보셨나요? 모텔을 빌려가지고 대시를 해서 과외를 했었어요. 근데 이날은 과외를 하는 사람이 2명이 겹쳐가지고 제가 아예 숙박으로 잡아놓고, 이분은 저랑 좀 과외를 자주 했던 동생이었는데 남자 둘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과외를 하고, 이 사람은 과외가 끝나면 나가서 집에 가고 바로 그 방으로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또 과외를 했어요. 아마 그 모텔 주인분이 보셨다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절실했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과외를 했었어요. 다양한 분들을 과외하면서 명함을 한 몇백 장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제 성격이 원래 되게 좀 내향적이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잘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무대 공포증도 있고 말하는 거 어려워하고 이랬는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바뀌면서 지금도 뭐 말을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제가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글들을 썼던 거를 어떤 학원에서 이걸 보면서 저한테 펀딩을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또 우연치 않게 와디즈의 펀딩이라는 거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 같은 거를 제가 스튜디오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찍었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런 것들을 계기로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서 기업 강의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걸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로. 그냥 저는 처음에 시작했던 저 앞으로 돌아가면은 저 그냥 학교 다니다가 고객센터 상담원으로 그냥 알바하려고 들어갔던 사람이었거든요. 여기서 네 고객님 요금은 얼마입니다 이거 안내해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해서 엑셀로 뭘 작은 걸 하나 만들었었고 동료들한테 전달했고, 그게 점점 커지면서 뭘 하나 더 만들고 하다 보니까 부업도 하고 과외도 하고 막 중고나라에 글도 쓰고 외주도 하고 이직도 하고 과외 모텔에서도 과외하고 와디즈도 하고 기업 강의도 하게 된, 제가 이런 걸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냥 저는
하루하루를 뭔가 좀 열심히 계속 살다 보니까 막 좋은 기회들이 정말 막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나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다시 막 고민을 했어요. 이제 내가 뭘 다시 할까? 회사를 다시 어딘가로 취직을 해야 되는가? 근데 제가 한 2019년도쯤에 유튜버를 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유튜브를 너무 잘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어떤 일을 하려면은 굉장히 잘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되게 과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유튜버를 하고 싶은데 제가 무슨 100만 유튜버가 된 것 마냥 유튜브 편집자를 구하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막 컨셉은 뭘로 할 거고, 촬영은 뭘로 하고, 수익을 몇 대 몇으로 배분을 할 것이고, 주 몇 회를 업로드를 할 것이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나중에는 그분과 저랑 서로의 의견이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9년도였는데 그리고 3년 정도가 흘렀던 거예요. 그리고 2022년이 되니까 또다시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그때처럼 너무 전문적으로 기획을 하면은 시작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무조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애들 재워놓고 새벽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고 새벽에 조용하게 막 녹음을 해가면서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유튜브 초반 영상 보면은 목소리가 작아요 막 이런 피드백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새벽에 굉장히 조용하게 녹음을 하느라 목소리가 굉장히 작았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리고 막 편집도 잘 못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막 들어가고, 했던 얘기 또 한 거를 편집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허접했지만 어쨌든 그냥 허접해도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제 좌우명이 여기저기 제가 말을 하고 다니는데 일단 실행하라 라는 이 6글자가 제가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좌우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날짜의 이후로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바뀌었어요. 그 바뀌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뭔가 창업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뭔가 브랜드가 없이 저 혼자서 그냥 개인으로 일을 했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볼까? 근데 아마 이 말이 없었다면은 사업자 등록증 뭐 언젠가 내보지 뭐 그래 하면서 또 1년, 2년, 3년 지났을 텐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날 그냥 들어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인터넷에서 하면 바로 그날 나오거든요. 지금은 사실 그때 이후로 불과 1년 만에 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고 막 블로그도 여러 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 강의도 하고 있고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하고, 제 홈페이지에서 상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없는 거는 맞춤 프로그램으로 요청하시면 개발을 해드리는 것도 하고, 또 뭐 자동화 같은 것들 기업에서도 연락이 막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떤 프리랜서의 하나로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만나서 법인을 또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 1월 1일에 법인을 설립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죠. 사실 요즘에는 직업이 하나가 아닌 시대잖아요. 회사는 하나가 있더라도 회사 외에 여러 가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저도 그런 패시브 인컴을 여러 개 만들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요약 6가지로 하면은 진짜 딱 이거예요. 일단 실행하라. 이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과외를 많이 하고 기업 강의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그 많은 분들의 질문을 들어보면은 질문이 아니라 뭔가 걱정을 하시거든요. 걱정을 하는 이유가 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안 될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자기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컨텐츠가 없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편집을 못 하는데, 안 될 이유부터 찾아요. 근데 되는 사람들은 유튜브 하면은 뭐 돈 잘 벌어? 얼마 벌 수 있어? 그거 하면은 뭐가 좋아? 좋은 점들을 막 파고들거든요. 그러면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10가지가 되는 이유가 있어도 한 가지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안 해요. 그리고 그게 다 해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지 이러지만
결국엔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든 블로그든 뭐 해보기 전부터 막 안 될 이유를 찾아가면서 안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안 한 것에 대한 합리화를 이 안 될 이유에서 찾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안 한 거야.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한 거라서 내 탓이 아니야. 결국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근데 그 남 탓하는 것까진 좋아요. 안 될 이유 찾는 것도 좋아. 안 하는 것도 좋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안 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고 거기서 경험을 쌓고 거기에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또 그 경험치를 가지고 또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밟아 나아가면서 계속 성장을 한단 말이죠. 안 좋은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공부를 해도 뭐 파이썬을 공부해야 될까요? 뭐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그냥 그 고민할 시간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아무거나 하면은 무조건 그 공부는 도움이 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든 나가서 택배 상하차를 하든 노가다를 뛰든 저는 어떤 경험도 안 좋은 경험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예전에 잠깐 쉴 때 택배 상하차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들조차도 저한테는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설이 길었는데 결론은 딱 6글자입니다. 무조건 뭐가 됐든지 일단 실행하라. 그래서 유튜브 하고 싶으면은 고민하지 말고 일단 채널부터 만들고 핸드폰 들어서 아무거나 찍고 업로드 하세요. 블로그 하고 싶으면은 블로그 개설해서 일기를 쓰든 무슨 뭐 글씨를 10글자를 쓰던 그냥 글 써서 올리고 코딩을 배우고 싶으면은 무작정 코딩하는 거 찾아가지고 한 글자라도 코딩을 해보고 그냥 눈으로 공부하고 유튜브만 보면서 공부해야지 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무조건 생기고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면은 그게 쌓이면은 정말 의도치 않게 좋은 기회들이 찾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